계약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이 다 달라요.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특약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주냐면은 계약마다 내용이 달라서 특약사항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주 넣는 특약이 있으니까 제가 이 특약을 정리해 놓은 거를 샘플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걸 특약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10초면 끝나요. 중개업을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중개업 범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을 이제 하다 보면요, 고객들의 많은 요청을 받는데 이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요청하거든요. 원래 중개사 부동산이 하는 일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일이랑 계약서를 써서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일까지인데 현실에서 하는 일은 엄청 많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 공과금을 처리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 싱크대에서 물이 샌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냉장고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리모컨 같은 거 챙겨주는 것도 모두 부동산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좀 어렵고 모르는 일인데 저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일, 내 주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약간 입장 차이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모른 척 하면은 고객이 좀 서운해 할 것 같고, 아니면은 돈 받았으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걸 또 모른 척 하거나 거절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다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딱 거절도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중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 모든 중개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보는데, 사실 모든 부동산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고객들의 요청도 처리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업무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적게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객들의 요청이 적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똑같아요. 고객은 똑같은데 시간이 많거나 이래서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일을 주더라도 이 사람은 훨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헉헉거릴 수 있는 거죠. 일이 너무 많다, 난 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봐야겠죠. 원인은 보통은 고객한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다르진 않거든요. 사람, 손님들이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컴플레인이라든지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이걸 내가 쳐내냐 못 쳐내냐의 차이기 때문에 원인을 나한테 두는 게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일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중간에 다른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소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더라도 먼저 할 일을 마무리하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어떤 게 급한 건지 자기 스스로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일이 훨씬 수월하게 끝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의 양이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 20 조금 해놓고 이거 20 조금 해놓고 이거 20 조금 해놓고 여러 개를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엉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떤 게 급한 건지 처리해야 될 건지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일을 파악하기도 쉽고 순서를 잡아서 처리하기도 좋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서들을 굉장히 잘 파악해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일을 2번 하지 않는다예요.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이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특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 계약을 할 때 넣어야 되는 특약이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을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고 사람들이 특약을 잘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계약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이 다 달라요.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특약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주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마다 내용이 달라서 특약사항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주 넣는 특약이 있으니까 제가 이 특약을 정리해 놓은 거를 샘플로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걸 특약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10초면 끝나요. 이 말만 하면 고객이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특약을 정해놓지 않거든요. 특약을 정리 안 해놓으면은 이걸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다 작성해서 다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임대인은 전세 잔금일의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거의 들어갑니다. 자주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고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에서 이거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일인데 우리는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고 다시 받고 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 매매 이걸 좀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특약을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정리를 해놓거든요. 5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샘플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요청하면은 바로 샘플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정리하거나 다시 피드백 받는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되게 줄어들거든요. 물론 처음에 정리할 때는 시간이 들 수는 있지만 여러 번 일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는데 계속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듣는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안심되고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혼자 일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은 중개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동산 분들이랑. 이게 제가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좀 꼼꼼해가지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지 직접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꼼꼼한 거랑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꼼꼼하다는 거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내가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건데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은 누구한테도 공평합니다. 일을 하고 처리하는 시간들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려면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만 알아놓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을 할 때요 법무사, 세무사, 대출상담사, 도배사, 시설관리, 상가 전문 중개사도 알아놓고 그다음에 보일러 하시는 분도 알아놓고 기타 알파로 계속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잘하는 몇 사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면 일이 끝나거든요. 제가 모르는 내용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는 내용도 전문가랑 연결을 시켜줘서 뭐 견적을 받아보라든지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라든지 해서 연결을 항상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분들도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해주는 일만 잘하더라도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짧아지고 충분히 신경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업무 처리 시간도 짧아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을 알아두고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까지 알아둔다라고 하면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이 중개사가 진짜 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요것만 잘하셔도 일의 시간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전문성을 꾸준히 키운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키운다라고 하면요 일을 할 때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잘 아는 내용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뭔가 당황스럽고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나한테 문의하고 처리해달라고 확인하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재밌습니다. 이게 평소에 전문성을 키워두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임차인한테 입주일날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인 아니면 매도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보일러가 고장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입주하는 날 이 보일러가 딱 고장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래요. 오전에 가스 검침하면서 잠금으로 바꾸거든요. 배관을 잠금으로 바꿔놓으면은 위에서는 가스가 안 나오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층 가보시면 검침을 하다가 잠김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1층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열림으로 한 다음에 다시 온수를 틀어서도 안 나오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내가 정리를 잘 해놓으면요, 훨씬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물어보면요, 사실 좀 재밌기도 해요. 연락 오면 또 물어보시는구나, 또 물어보는구나 하기도 하고, 혹은 입주하는데 먼저 가서 열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전화를 한 통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랬어요. 전화가 오니까 이전에 살고 계신 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통화하면서도 보일러 그 회사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수리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용을 물어보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져요. 저는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 고객들의 요청이 너무 많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4가지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한다, 같은 일을 2번 하지 않게 준비한다,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는다, 전문성을 꾸준히 키운다. 이 중에서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빠뜨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로 뛰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 4가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고객의 요구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확하게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걸 거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좋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은 이제 욕 먹을까봐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돈만 받으면 끝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욕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겁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때는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거절하시면 돼요. 고객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내용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은 스스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동산 일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부동산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거의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갑니다. 하루 왼종일 통화를 하고 하루 왼종일 고객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바쁘게만 일하지 처리도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원만하게 다 처리하면서도 웃으면서도 여유 있게 계약도 하고 돈도 잘 벌어가면서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전자는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오래 일도 못 해요. 그냥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만 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개업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분들은 그만둡니다. 근데 혼자 일하면서도 이 많은 것들을 다 처리하고 일을 잘하면서도 계약도 훨씬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일을 하고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고객들이 요청하는 거, 그리고 고객들의 수준이라든지 고객들의 상황들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기준들,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네 가지 기준을 갖춘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진짜 고객에게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끌려다니면서 욕먹고 일하고 뭐 고객들한테 혼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성을 좀 키운 다음에 일의 영역을 넓히게 되면요, 수입도 올라가고 일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저는 저랑 만나는 많은 분들이 조금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 이외의 것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봤는데 저랑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저희 사무실 일이 아니니까 참견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의 업무 범위 내용 좀 얘기를 했어요.